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기 위한 재외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2시간 동안 통화했습니다. 건강 이상설에 시달렸던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립선암에 걸린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멕시코 해군의 범선이 뉴욕 브루클린 브리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토요일 발생한 팜스프링 폭발 사건의 용의자는 반출산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기 위한 재외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치러집니다. 투표 기간은 국가마다 다른데 LA 총영사관의 경우 20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엿새 동안 투표가 진행됩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등 3곳의 추가 투표소에서는 내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투표가 진행됩니다. 명부에 등재된 유권자는 제외 투표소가 설치된 전 세계 어느 공간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다만 투표 기간과 운영 시간이 다 다를 수 있으므로 투표하시기 전에 각국의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에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등록을 마친 국외 부재자는 한국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국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된 제외 선거인은 신분증 외에 미국 체류 비자 또는 영주권 증명서류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시간 동안 통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이 즉시 시작될 거라고 말했고 푸틴도 평화협정을 위한 각서를 제안하겠다고 말했지만 기대했던 극적인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예고한 대로 미국 시간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간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양측은 통화 시간이 2시간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가 잘 됐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그리고 더 중요한 종전을 위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lso spoke to the heads of most of the European nations and we're trying to get that whole thing wrapped up. What a shame that it ever started in the first place. 푸틴 대통령도 매우 유익하고 솔직한 통화였다고 말한 뒤 러시아는 평화협정에 대한 각서를 제안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включая и возможное прекращение огня на определенное время в случае достиж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푸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이번 통화를 긍정평가했지만 휴전이나 종전에 대한 구체적 합의나 진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 16일 튀르키예에서 당국자 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레오 14세 교황이 바티칸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장소로 제안했다고 소개했는데 미국과 유럽 지도자들도 긍정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공화당의 예산조정 법안에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큰 감세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화당이 준비 중인 법안에는 팁 소득과 오버타임 등에 대한 노텍스 공약이 포함됐습니다. 납세자 공제액은 개인 16,000달러, 부부 32,000달러로 지금보다 한 사람에 1,000달러가 인상됩니다.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노텍스는 제외됐지만 대신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는 4,000달러를
추가로 공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화당의 예산조정 법안은 각 상위 및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연방 하원과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확정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이민자 임시보호 지위 TPS 연장 거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TPS를 받은 약 35만 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추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하급심은 정부의 조치 중단을 명령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TPS는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본국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판결로 베네수엘라 외 다른 TPS 수혜 이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건강 이상설에 시달렸던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립선 암에 걸린 사실이 지난 주말 공개됐습니다. 이미 뼈까지 전이돼 완치가 쉽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퇴임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지난주 배뇨 기능이 약해져서 검진을 받은 결과 암이 뼈까지 전이된 상태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악성도로 치면 10점 기준 중에 9점으로 암이 빠르게 커지면서 번질 가능성이 높은 걸로 평가됩니다. 다만 호르몬 등을 조절해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치료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남성 8명 중 1명꼴로 전립선암 진단을 받는데 환자가 많은 만큼 암이 번지는 걸 통제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돼 있습니다. The male hormone testosterone causes prostate cancers to grow. So blocking testosterone is a very important therapy. 바이든 전 대통령은 신체 활동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지난해 대선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최근엔 15년지기인 배우 조지 클루니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임 중에 이번 건강 문제를 정말 몰랐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I would be interested to know what his PSA was the last time it was checked. It's sort of hard for me to believe that if he's had a PSA within the past year that was normal. 바이든의 건강을 문제 삼아 공격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소식에 슬퍼하고 있다면서 성공적으로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멕시코 해군의 범선이 뉴욕 브루클린 브리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뉴욕 당국은 토요일이던 지난 17일 밤 9시쯤 멕시코 해군 훈련함이 브루클린 다리 아래를 지나던 중 다리 높이를 초과한 돛대가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충돌로 돛대가 부러져 일부 선원 위로 떨어졌고 당시 돛대 위에 있던 선원들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배가 기계적 결함으로 동력을 상실해 잘못된 방향으로 진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hree main areas while we're on scene. First being the crew and the operation of the crew, the vessel and the condition of the vessel, and finally the environment. 사고 선박은 멕시코 해군 사관학교 졸업 예정자 270여 명이 탑승한 훈련함으로 15개국을 도는 장기 순항 훈련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발생한 팜스프링스 폭발 사건의 용의자는 반출산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용의자가 올해 25살의 가이 바트커스라고 확인했으며 직접 차량에 설치한 폭발물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고 주변에 있던 4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국은 바트커스가 온라인에서 반출산주의 등 극단적인 사상을 보인 글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반출산주의란 인류가 더 이상 출산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철학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에서 확산되며 극단적 범죄와 연계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All of a sudden it was a huge just bang, and it was a different type of bang than what we usually feel here when there's earthquakes, which are very common here.
Make no mistake, this is an intentional act of terrorism. The FBI is investigating it as such. Our Joint Terrorism Task Force is here, working in lockstep with the Palm Springs Police Department, the ATF, and a whole host of agencies that I've already mentioned. 사고가 발생한 브림 클리닉 측은 배아와 의료시설은 손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중부와 남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와 폭풍으로 최소 28명이 숨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 주말 켄터키와 미주리, 버지니아주에서 시속 100마일, 약 161k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토네이도와 뇌우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켄터키주에서는 토네이도가 덮치며 19명이, 미주리주에서는 7명이 숨졌고 버지니아주에서는 쓰러진 나무가 차량을 덮치면서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또 이번 폭풍으로 5천여 채 건물이 파손됐고 수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ot damage to my roof, or the chimney on the other side's gone. I still got bricks on the roof. Stuff came through the windows and I guess flew around inside the house. 연방정부는 피해 지역에 긴급 대응 인력을 파견하고 각 주정부와 협력해 주거 지원과 재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위험 수준의 폭염이 찾아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캘리포니아 남부의 내륙 지역 기온이 평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드랜드 힐스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100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위험성도 동반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만 이번 더위는 오래가지 않고 주말이 되면 다시 평년 기온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번화가에서 차량을 몰고 질주하며 총기를 난사한 혐의로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2시 50분쯤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문 김 씨가 흰색 차량 안에서 총을 쏘며 질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LA시가 내년부터 무인 카메라를 활용한 과속 단속을 시작합니다. 단속 카메라는 학교, 공원 등 보행자 밀집 지역에 설치되며 일정 속도가 초과될 경우 벌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벌금은 과속 정도에 따라 최대 $500까지 부과되며 LA를 포함한 6개 도시에서 시행됩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대선 소식입니다. 대선을 2주 남겨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은 오늘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전을 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의정부, 고양 등 경기도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강서구와 영등포 쪽방촌을 찾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광주 일정을 이어갑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유세를 벌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경기 의정부와 고양,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을 찾아 수도권 표심 공략을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어제 서울 용산역 광장 유세에서 진짜 빅텐트는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중도 보수로 외연 확장에 자신감을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강서구의 한 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고 영등포의 쪽방촌도 찾아 주민 고충을 들을 예정입니다. 어제 서울역 광장에서 가진 퇴근길 유세에선 서민을 위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또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외치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는 이준석 후보를 향해선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른 당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같은 생각이고 같은 정책인데 지금 우리 당이 좀 잘못한 점이 있어서 헤어져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오늘 광주에서 언론인 간담회와 대학생과 학식 먹기 행사를 이어갑니다. 어제 광화문 기자회견에선 김문수 후보론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며 자신이 이재명 총통 시대를 막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싸우더라도 중간에서 하면 된다는 그런 분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와 단일화엔 전혀 관심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하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잇따라 이 후보를 지지하자 국민의힘은 전현직 의원들의 이익 추구 행동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서울 영등포구 유세 현장. 민주당이 제대로 된 보수 역할까지 하기 위해 인재를 영입했다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쪽에서 견디다 버티다 도저히 안 돼서 탈출한 분이 있길래 저희가 모셔왔어요. 허은하! 유세 단상에 오른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는 이 후보와 포옹한 뒤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분열이나 혐오를 말하지 않습니다. 통합과 책임을 말합니다. 옛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허 전 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측근 그룹으로 분류되며 개혁신당 대표까지 올랐지만 이 후보와 갈등 끝에 대표직을 잃고 탈당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에 이어 허 전 대표, 개혁신당 출신 김용남 문병호 전 의원까지 범보수 진영 인사들의 이 후보 지지 선언이 잇따르는 모양새입니다. 개혁신당은 애초 사실상 당 활동을 하지 않거나 개혁신당에 반하는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깎아내렸고 국민의힘도 일개 전현직 의원들의 이익 추구 행동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뭔가 그쪽이 뭐 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가는 이런 이익 추구형 그냥 이동이지 그런 것들을 빅텐트로 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는 더 큰 틀의 빅텐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으면서 저는 계몽됐다고 발언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자격 심사위를 열어 입당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구주화 후보는 반 이재명 빅텐트를 위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가 지난 주말 진행됐습니다. 계엄과 경제 위기, 외교 관점 등을 놓고 후보 간 공방이 벌어졌는데 사안에 따라 두 후보가 한 후보를 공격하는 양상도 만들어졌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의 책임, 또 윤석열 정권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감 느끼거나 아니면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껏 만들어내는 것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김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지금 말씀이 좀 과한데요. 내란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재판 중이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경제 분야 토론이라며 권 후보 제지를 요청했고 반면 이재명 후보는 권 후보 발언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외교 관점을 놓고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협공에 나섰습니다.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하면 된다.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중국은 북한하고도 가깝지만은 특히 6.25 때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한미일 협력체제, 안보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몰빵, 올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꾸 저를 친중으로 한번 몰아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는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즉각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지 5년 만에 유럽연합과 정상회의를 열고 관계 재설정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안보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현지 시간 19일 영국 런던에서 만나 관계 재설정에 합의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가 발효된 지 5년 만입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번 합의가 윈윈이라며 새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So that is what today is all about, moving on from stale old debates, looking forward, not backwards, focusing on what we can do together to deliver in the national interest. 영국과 유럽연합이 서명한 합의에는 안보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240조 원 규모의 재무장 계획에 영국이 동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양측이 다음 연도에 만료되는 어업협정을 2038년까지 연장하고 농수산 수출품의 검역을 일부 면제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양측은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안보와 경제의 우려가 커지자 관계 강화를 모색해왔습니다. This is the story of historical and natural partners standing side by side on the global stage, facing most of the same challenges, pursuing the same objectives, like-minded, sharing the same values. 다만 영국 내 야권인 보수당과 영국 개혁당에서는 노동당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번 합의가 유럽연합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브렉시트를 결정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세계 곳곳을 직접 다니며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이옥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추모 행사가 지난 주말 글렌데일에서 열렸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생을 일본군 위안부의 참담한 역사를 알리는 데 헌신한 고 이옥선 할머니. 불편한 몸에도 세계 곳곳을 다니며 끔찍했던 일본 제국주의 만행을 생생한 육성으로 고발했습니다. 일본 나라에서 할머니들 문제는 볕다우라고 치우고 해결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할머니들 다 죽기 전에 사죄로밖에 해주세요. 특히 미국을 여러 번 직접 방문해 한인사회에서 증언하고 글렌데일시 평화의 소녀상 제막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이옥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글렌데일이나 미국의 여러 소녀상 건립과 그런 걸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특히나 많이 하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많은 활동들을 하신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좀 가슴 아프고. 지난 11일 별세한 이옥선 할머니를 추모하는 행사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인 청소년들과 각 종교계가 모여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풀이라는 제목은 쓰러지고 밟혀도 풀처럼 살아남았던 이옥선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할머니는 쉽사리 꺼내기 힘든 고통의 기억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 위안부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참여하셨습니다. Today we mourn her passing, but we also celebrate her legacy. A legacy of truth and strength. A legacy that challenges us all to listen, to learn, and to never forget. 끝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은 할머니를 모두 숙연한 마음으로 추모했습니다. 이게 잊혀지는 역사가 아니고 계속 정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역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앞장서고 그래서 오늘 이 행사도 젊은 학생, 화랑 학생들이 다 주도가 돼서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데 모든 것을 바친 할머니의 마지막 길은 한인 차세대에게 다시 한번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뉴욕 퀸즈 플러싱의 키세나 파크에 보안 카메라가 대거 설치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국문화원과 LA 하버칼리지가 오는 23일 한식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문화원은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장담극이 문화를 기념하고 장문화를 알리기 위해 오전 8시부터 LA 하버칼리지 학생회관에서 한국 전통장을 활용한 나만의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통장을 쉽게 활용한 한식 요리를 배워볼 수 있는 워크숍과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의 특산물을 직접 맛볼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됩니다. 2025 LA 한국 유학 박람회가 오는 31일과 6월 1일 아케디아에서 열립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과 LA 총영사관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한국 13개 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참여해 부스를 운영하며 한국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그레이프바인 지역에서 규모 3.8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오는 날 12시 9분쯤 컨카운티 그레이프바인 지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후 2.5의 여진도 2차례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LA와 베이커스필드 등 지역 주민들이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퀸즈 플러싱 키세나팍에 보안 카메라가 대거 설치됐습니다. 샌드라 황 시의원은 지난해 여름 키세나 코리도팍에서 10대 소녀가 대낮에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후 예산 50만 달러를 받아 키세나팍과 동서국제학교 주변 등에 총 7대의 경찰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가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시험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주상원 의원은 최근 하원에서 통과된 도로안전과 공정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79세부터 시행되던 실기 운전시험 의무 기준이 87세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됩니다. 멀리 있지만 소중한 내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